최근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할인 분양을 내세워서 분양을 해놓고 시행사가 먹튀를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눈물을 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네,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경태 기자 자리했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세요. 자, 이 기자, 분양을 해놓고 시행사가 먹튀를 했다. 이게 어떤 얘기인지, 그러니까 금리가 최근 낮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예. 네, 오피스텔이 요즘에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일반인들도 월세나 좀 받아볼까 하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수익도 내고 또 좋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럼 예. 다행이겠지만 그 계약서에 명시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아가지고 소중하게 이렇게 목돈을 들였는데 모든 게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군요.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 시행사와 신탁사, 부동산 신탁사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잘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네. 사실 2004년에 그 굿모닝 시티라는 그 시대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예. 한 개의 상가에 2명 이상씩 이중 계약을 해서 그 분양 대금을 갈취한 그 사건인데 예. 이 사건이 딱 벌어지자 이게 그 시행사라는 그에다가 돈을 다 맡기면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구나 이렇게 생기면서 꼭 생겨야 된 회사가 부동산 신탁사입니다. 그래서 네네. 요즘은 어떤 규모 이상은 꼭 부동산 신탁사가 그 계약이나 분양 대금을 다 일괄 징수해서 네.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 계약자들이 신탁사는 또 뭐고 시행사는 또 뭔지 잘 알지 못하는 틈을 타서 네. 시행사가 권한도 없이 이 돈들을 받아가지고 먹튀를 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. 설명할 네.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신탁사와 시행사를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요즘 보면요 시행사의 수법이 아주 교묘해졌다고 합니다. 어떤 예.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? 예, 정상적인 그 할인 분양 현장인데 시행사에서 고용한 어떤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시행사의 그 위탁을 받은 부동산 어떤 그 중개업자들이 현장에 예. 갑니다. 그럼 당연히 여기는 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이 믿겠죠. 관련된 줄 알고 예, 그렇죠. 그 중에서는 사실은 계약을 하면 그 돈은 공식적으로 그 어떤 그 부동산 신탁사 계좌에 입금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미분양입니다. 미분양이 나면 큰 플래카드 같은 거를 붙이고 20%니 40%니 할인 분양을 하겠다 하는데 네. 이 할인 분양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시행사에서 고용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분양 계약을 해서 신탁사 계좌에 잘 돈을 전달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은 한 번에 돈을 다 입금을 할 경우에 할인을 해준다 이런 식의 수법으로 해가지고 20%를 할인해주겠다 40%를 할인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겁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계약서 보니까 거기에는 신탁사 이름도 있고 또 밑에 시행사 이름도 있고 시공사 이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은 그런 거구나 하고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할인 분양이라는 말에 이제 솔깃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노린다고 볼 수 있는데 네. 또 요번에 또 이런 이제 분당에서 큰 사고가 하나 났었는데 네네. 그걸 살펴보니까 네. 그 시행사를 믿은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. 그 예. 시행사가 그 서현 DNC라는 곳이었는데 나름 그 믿을 만한 시행사였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. 판단한 것 같고요. 예. 그 의사 출신으로 분당에서 그 B 병원의 원장이자 예. 이 병원 그 재단 이사였던 박성민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행사의 실질적 그 사주이자 대표였기 때문에 네. 이번에 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서 그대로 다 돈을 넣었다가 지금 낭패를 보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. 일단 네. 우리가 왜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쉽게 뭔가 판매를 한다, 할인을 한다 그러면 좀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게 의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서 같은 걸 봤을 때 믿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갖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예. 계약서인지 좀 보면 설명해 이번에 주시죠.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계약서의 현장입니다. 어느 쪽을 좀 예, 정리를 해주실까요? 예. 이제 일반적인 계약서죠. 이렇게 네. 공고 계약서가 있죠.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이제 이렇게 금액하고 이건 이제 다 이제 있고 여기 계좌가 이제 어디다 돈을 입금해라. 이건 이제 통상 부동산 신탁사의 계좌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할인 분양이 안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김승지 앵커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한꺼번에 다 예를 들면 2억짜리 오피스텔인데 예. 한 번에 입금을 하면 1억 4천에 주겠다. 어. 그럼 이제 솔깃하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예. 6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. 원래는 이제 계약금 내고 잔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내면 되겠다고 하고서 어떤 계좌를 주는데 말이죠. 예. 예, 그 계좌에 보면 여기 항상 주의할 게 여기 매도인 값
병, 정 있고 이제 사는 사람, 을이 있는데 예. 항상 요 갑의 계좌에 넣어야 되거든요. 갑의 계좌에. 갑의 계좌에. 근데 지금 따지면 요 위탁자인 정이 요 계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런 회사인데 여기다 입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.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여기 뭐 위탁자라고도 써 있고 네. 서현 DNC라고 써 있고 말이죠. 전혀 의심을 또 시공사 병에는 뭐 현대엠코 또 대기업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매도에 있는 한국자산신탁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공기업 같기도 하고 말이죠. 사실 민간 회사거든요.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서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 여기 아주 작은 요 줄에 자세히 읽어보면 신탁사 계좌로 들어가지 않는 돈은 무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그냥 봐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. 여기 한 줄 정도가 있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7, 80만 원짜리 휴대폰을 어떻게 계약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조금 연로했거나 하면은 그 상담원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서 뭐 어머니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또 뭐 SNS 문자 300원 같은 거 뭐 추가돼 있고 어쩌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건 좀 평형이 좀 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4억 5천짜리 집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한 줄 요렇게 여기 지금 들어가지도 않게 있었다고 하는 뭐 구두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자신 쪽에서 왜 돈을 거기다 넣느냐 우리 쪽에다 넣지 않고 법적 책임이 없다 이래서 지금 분양이 막상 됐는데 등기가 이전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다 넣는 돈은 지금 무효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집값을 우리는 다시 달라. 시행사는 그 돈을 받아서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한 1,200세대 정도 되는 오피스텔에서 한 100세대가 그러니까 한 피해 규모만 한 200억 정도 되는 이런 이제 그 분양 사기 사건 비슷한 것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떤 시청자분께도 피해를 보지 말라고 유사한 사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적은 돈도 아니고요. 예, 사실 그 왜 목돈을 모아서 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피해자의 삶은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.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한 250억 원 정도 된다. 최초에는 한 350억 원 정도 됐는데 또 일부는 한자신과 이제 뭐 협의를 한 것 같아요. 차라리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뭐 돈을 조금 내면 그럼 등기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한자신도 손해를 좀 보존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250억 원 정도 이제 송사에 휘말려져 있고요. 제가 만나본 피해자들은 뭐 한 분은 이제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제 내 명의의 빵집을 한번 내보겠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날라간 상가 투자자죠. 그런 분도 있고 또 오피스텔은 뭐 할아버지인데 뭐 이제 아들 나중에도 자기 노후 자금을 아껴서 아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증여를 하면서 좀 월세라도 좀 받아서 이렇게 한번 수익을 내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돈도 날아간 상태도 있고요. 문제는 그런데 이 한자신과 무조건 이 시행사가 무조건 시행사 계좌로만 돈을 넣고 한자신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여러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피스텔을 2채를 샀는데 한 채는 2채를 다 시행사 계좌에 넣었지만 한 채는 등기가 되고 한 채는 안 됐어요. 이것은 뭐 무슨 뽑기도 아니고 말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한자신하고 시행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좀 뭐 짠 거 아니냐 아니면 심지어 짜지는 않았어도 둘이 굉장히 어떤 막역한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마음대로 돌리다가 어떤 벌어진 일들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할인 분양을 받아서 똑같은 시행사 계좌로 분양 대행을 넣었는데,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누구는 등기를 해주고 누구는 등기를 안 해준 이게 근거가 참 물론 그 피해자는 더 궁금하겠죠. 이게 궁금한데 그게 보통 그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그 눈이 좋았던 거고 또 등기를 못 받은 사람은 뭐 운이 나빴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뽑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한자신 대표 이 문지원 회장이라고 하던데 성장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. 이게 어떤 분입니까? 그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신탁사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고 도입이 된 그런 회사죠. 그래서 MB 정부 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 회장은 98년에 그 사실 셀러리맨 신화 그런 적인 인물이에요. 5천만 원을 들고 MDM이라는 곳을 창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98년 분당의 트리폴리스, 99년 서초동 슈퍼빌, 2000년 목동 하이페리온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계속 분양을 하면서 이제 큰 돈을 모았고 이 돈을 가지고 2010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건 공기업인데 MB 정부 때 이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에 참여를 해서 한국자산신탁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. 그 거대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아주 그 공적 기능이 중요한 부동산 신탁사를 인수를 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되는데요.
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 회사가 이들을 견제할 그 신탁사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가.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허술함이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정말 뭐 짜고 치는 뭐가 있었는지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. 예,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분양대금을 시행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좀 아셔야 됩니다. 네. 분양계약서상의 이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또 지금같이 그런 깨알 같은 크기의 글씨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써놓고 또 그걸 다시 한번 당연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. 예. 또 한 가지는 그 민영화한 신탁사가 만일 그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그걸 공용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없애든지 아니면 그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보다 철저한 그 업무 감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선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는 생각이 또 들겠고요. 말씀하신 대로 금융감독이나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철저한 어떤 업무 감독 그리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경제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